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학생들에게 적합한 초중고급용 악기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저에게 가장 적당한 악기는 무엇인가요? 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실력이 향상될 때마다 학생들은 또 똑같은 질문을 되풀이하는데요. 그만큼 요즘 플루트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것은 그들에게 가장 잘 맞는 악기를 찾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실력이 향상됨에 따라서 좋은 소리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강해지는 게 이유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가격도 종류도 천차만별인 이 다양한 플루트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이 넓어지게 되었는데요. 이 기회가 많아지는 대신에 정확히 무엇을 사야 하는지 고민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요. 이번 강의는 초, 중, 고급용 악기로 나누어서 설명할 것이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적당한 악기를 찾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초급용 모델입니다. 일반적으로 초, 중, 고급용 악기를 구분짓는 큰 차이점은 니켈, 은금 같은 재질과 그 제작 방법입니다. 대부분 초보자 모델은 주로 은 도금하는 니켈로 만들어지고 전체 공정을 기계로 찍어내는데요. 초보자 모델의 흥미로운 옵션은 커브 헤드 조인트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커브 헤드는 바디나 풋 조인트의 그 어떤 것도 변경하지 않고 플루트의 길이를 짧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요. 한 5살 어린아이도 플루트를 들 수도 있고 배울 수도 있게 가능해졌습니다. 초보자 모델은 주로 C풋으로 쓰는데 B풋에 비해서 무게가 가볍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주로 홀이 다 막힌 이 클로즈 홀을 씁니다. 처음 손가락 위치를 키에 적응시키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초급자 플루트의 가장 중요한 옵션 중 하나는 인라인 G와 offset G입니다. 초급자용 플루트는 보통 이 offset G를 표준으로 하여 이 어린아이들의 작은 손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옵션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이 손이 작다면 이 offset G가 좀 더 편리하고요. 반대로 손이 크면 이 인라인 G가 좋을 것입니다. 중급용 모델입니다. 중급자용의 가장 큰 특징은 재질이 순은 솔리드 실버로 구성된 것인데요. 초급자용은 순은이 아닌 구리 니켈로 만들어서 은 도금한 것이고, 중급자용은 헤드 실버, 즉 헤드만 실버입니다. 바디 실버는 헤드와 바디가 실버인데 그러나 키 부분은 실버가 아닙니다. 올 실버는 모두가 실버입니다. 순은은 대부분의 플루티스트들이 가장 선호하는 금속인데요. 플루트 제작에 사용되어진 이 기금속은 항상 2-3가지 금속의 혼합인 합금의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순금속은 매일 사용하기에 무르기에 따라서 변형이 되기 쉬워서요. 실버 합금은 실버가 약 92.5%의 함량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통상적으로 순은으로 만들어진 플루트라고 부릅니다. 중급용은요, 주로 B풋을 쓰는데요. 앞서 해부학 강의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C풋에 비해서 이 튜브가 길어지고 추가로 키가 들어감에 따라서 소리가 더 묵직해지고 어두워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 이제 C풋은요, 더 가볍고 밝고 공명이 잘 돼서 유럽에서 선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초급용 악기를 지나서 중급용에 오면 오픈홀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키를 막을 수 있는 실리콘 키마개를 이용하여 손가락에 적용된 키부터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빼가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플루트의 대부분은 이 오픈키인데요. 이는 소리 구멍의 개폐, 즉 열고 닫음이 클로즈된 것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이 공기의 흐름을 연주자가 좀 더 순발력 있게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정 부분에서도 이 오픈홀이요, 이 클로즈 홀보다 좀 더 정확하게 구사할 수 있습니다. 얌키 시스템과 포인트드 키 얌 시스템인데요. 초급용에서는 대부분 키에 아무것도 없는 얌키 시스템을 쓰고요. 이 중급용부터 키에 이 포인트드 되어 있는 이 시스템을 씁니다. 이 포인트드 키 얌은 빠른 패세지의 곡을 할 경우 키 반응이 좀 더 빠르고 민첩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다음 고급용 모델입니다. 고급용 모델 사용의 큰 특징은 모든 작업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플루트 제조 업체들에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옵션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은, 금, 백금을 원료로 고르고 튜브관의 두께와 추가 키들을 고를 수 있습니다. 제작 업체들을 방문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미 제작된 헤드 조인트 중에서 나의 입술과 잘 맞는 것을 직접 이렇게 고를 수가 있습니다. 주로 고급용 모델에 사용해지는 이 골드는요, 그 따뜻한 성질 때문에 이 가장 만족스러운 소리를 낸다고 많은 플루티스트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골드는 아주 물러서 실제 사용하기 위해서는 굴이나 다른 금속을 섞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합금은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지게 되는데요. 플루트 제작자들은 10K, 14K, 18K, 20K 그리고 드물게 24K가 있습니다. 화이트 골드, 옐로우 골드, 로즈 골드가 있으며 금이 여러 가지 색깔을 띠는 것은 합금을 포함한 다른 금속의 함량에 따라서입니다. 그래서 같은 골드 플루스를 갖고 있어도 색깔이 틀리게 보일 수가 있는데요. 플래티넘은 모든 금속 중에 가장 밀도가 높아서 크고 무겁고 아주 강렬한 소리가 납니다. 마지막으로 고급용 모델에서 주로 사용되어지는 이 기본 옵션을 설명하겠습니다. 튜브에 작은 관이 부착된 구멍을 지칭하는 이 토널이 은과 금으로 되어 있고 키에 부착하는 이 메커니즘과 G 인서트가 있습니다. 고급용 모델 기본 옵션에 관하여 사진을 보면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토널 골드와 토널 실버, 앞에서 말한 이 납땜과 담김 토널에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토널 실버와 골드는 이 옵션만으로도 소리가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손가락을 누르는 키가 실버임에도 불구하고 톤홀이 골드면 소리를 한층 더 중후하고 굵직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톤홀을 골드로 하거나 실버로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선택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이 메커니즘 혹은 스플릿 E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독창적인 이 메커니즘은 플루트 소리의 고질적인 병인 불안정한 이 이음을 안정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플루트에서 이음은 갈라지거나 다른 음을 내기가 쉬운데요. 이 스플릿 E 메커니즘은 다른 추가 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룹으로 움직이는 키의 변화가 있을 뿐 어떤 핑거링도 변동시키지는 않은데요. 이 옵션을 선택하려면 좀 많은 돈을 소비를 해야 하는데, 그러나 이 음들이 갈라져 나오는 이 불안감을 충분히 해소시켜 줄 것입니다. 이 메커니즘이 정착된 악기를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미 앞쪽에 파 옆에 뭔가 튀어나온 이 정착된 부분이 보여지는데요. 이것이 이 메커니즘인데요. 이것을 보고 정착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하이 옥타브 미를 이렇게 눌러보면서 이 키가 이렇게 두 개가 움직이면 정착된 것이고요. 한 개만 이렇게 움직이면요, 미정착입니다. 네, 낮은 G 인서트입니다. 높은 E 촉진제 또는 단순한 도넛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 조그만 원반은 낮은 G 톤홀과 가까워집니다. 스플릿 E 메커니즘처럼 플루트의 높은 E음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러나 스플릿 E 메커니즘과 달리 추가 비용이 그렇게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튜닝, 즉 음정적인 부분에서 영향을 끼치는데요. 플루트의 첫 두 옥타브 A음을 약간 낮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